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인터뷰 시리즈 편견의 스위치를 끄자. 오늘 편견의 스위치를 꺼주실 분은 한국외대 인도학과의 명예교수님이신 김호주 교수님이십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또 저를 인터뷰 대상자로 삼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사태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 2020년에 계획하셨던 게 있었을까요? 저는 뭐 여행을 좀 항상 이제 퇴임했으니까 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겠다 생각. 사실은 제가 작년에 퇴임했는데 한 학기는 강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봄에 여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작년 2학기부터는 강의를 이제 한강자 명예교수 한강자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강의를 하면은 아무래도 여행하는 게 좀 제한되긴 하지만 그래도 방학이 기니까 좀 여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못해서 그런 점은 조금 섭섭하죠. 그나저나 인도에서 되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왔더라고요. 최근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신지. 너무 기쁘죠. 네, 당연히 기쁜 일이고 제가 듣기로는 뭐 러시아어를 갖다가 빼고 한국어가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뭐 정확하진 모르겠지만 제가 전공이 이제 힌디 문학 전공이에요. 인도 문학 전공인데 그 중에서 이제 힌디를 정말 뭐 평생을 뭐 힌디를 한 거니까 그래서 힌디어를 통해서 학생들이 인도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조금 더 잘 배울 수 있게 조금 더 아주 정확하면서도 조금 더 뭐랄까 좀 그게 말이 이제 옮겨질 때마다 이제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줄이면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줄이면서 할 수 있게 애들이 그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런 거가 이제 힌디를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그러면 인도에서 한국어 보급도 더 확대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인도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 된데 조금 그래도 힌디어를 통한 기여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조금 정해두신 바가 있으신가요? 네, 아니 학교에서 그 외대 특유의 외국어 학습 사전을 만든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어, 외국어 이런 사전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어 파트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파트는 제가 일단 처음 대상은 인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조금, 한국어가 더 잘 보급될 수 있도록, BTS만큼 역할은 못하겠지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역할을 해보고 싶은데, 잘 되겠죠, 뭐. 네. 네.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요즘 격려가 필요해. 퇴임하고 나서. 혹시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를 전공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항상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Girls be ambitious. 그러면서 신설된 과를 가라 그러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대학 교수 하라고 그렇게 신설된 과 가라 그렇게 강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딱 펴보고 무슨 과가 하니까 그때 인도과가 신설됐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뭐 인도에 대한 뭐 엄청난 뭐랄까 호기심이랄까 애정이랄까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 새로운 것을 해서 한번 교수 한번 해보자. 그런 것들 어쨌든 새로운 것을 한다는 건 도전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으로서 들어왔다고 할 수 있죠. 인도에 대한 것보다는. 네. 그렇다면 학부생이던 교수님 시절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학부생이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너 우물 안에 개구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시대는 또 힘든 점도 있지만 우리 시대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오픈된 그런 세대에서 많은 거를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넓죠. 생각하는 모든 게. 근데 우리는 그야말로 뭐 단일 민족의 언어도 하나 막 이런 의식은 정말 그 뭐랄까 우물한 개구리였죠.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다시 뭐 돌아가라면 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난 뭐 더 그렇게 자신 있게 살 자신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계획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일회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뭐 이거 닥치면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그런 계획성 없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닥치는 대로 뭔가를 감당해내야 되니까. 근데 가장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시각이 너무 좁았다는 거. 만약에 교수님이 인도 전공이 아니셨다면 지금쯤 어떤 걸 하고 계셨을 것 같은지 혹시 상상의 나래를 상상의 나래를 펴면 무엇을 전공했든지 인도를 안 했으면 제 생각에 시집을 가서 애를 낳고 지금쯤은 손주까지 생겨가지고 그래서 손주 봐주느냐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세대는 이제 제가 왜냐면 우리 친구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 그 뭐 신설den과 가고 그러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대학을 학부를 전공을 정했어도 그래도 상황이 대체로 보면 이제 시집 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겠다고 신설den과를 많이 갔거든요. 그때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 이제 연대에 뭐 도곡과 불문과 그런 데 다 새로 생겼었어요. 사회학과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갔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데 다들 집에 있어 지금. 그런 꿈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인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인도에서 보내셨던 시간 중 지금 딱 기억에 남으시는 장면이 있을까요? 그럼 역시 선생님과 만남이죠. 저 지도 교수님하고 만날 수 있었던 거. 여행 중에 뵀거든요. 너무 점잖으시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사실 선생님 복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인도에서도 좋은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선생님과의 만남이 제일 저거 했었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장학생으로 갔다가 제가 이제 다른 코스를 가기 때문에 장학금이 끊겨진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가 그렇게 뭐 한참 발전하는 시대였지만 풍부한 시대는 아니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셨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있질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거기 계시는 그 동포분 중에서 언제든지 어려우면 얘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깍쟁이처럼 혼자 그러고 있지 말고 이제 그런 말씀해 주신 게 고맙죠. 뭐 도움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고맙죠. 그런 장면들 아주 어려웠을 때 그렇게 와주셨던 분 또 공부할 때 정말 인도라는 상에서 정말 점잖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가장 저한테 남아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혹시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인도에 대해 인도 공부에 굉장히 정진해 오셨고 지금 후배들의 인도에 관련된 문도 개척해 주셨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그렇게 어떤 원동력으로 공부할 수 있으셨는지? 그거는 이제 제가 1회잖아요. 네. 인도과 1회거든요. 그러면은 처음 공부한다는 거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 학생들이 잘 돼야 우리 과가 잘 된다는. 그죠? 항상 학생들이 잘 돼야 과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저거 해서 우리 애들이 잘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음이, 사실은 지금도 제가 막 이렇게 막 연구실도 이렇게 해놓고 이러면서 저거 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그래 선생님의 모습이 참 좋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도
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과에 대한 사명감은 내가 뭘 해서보다도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좀 잘 살아서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뒤에서 할 수 있는 일. 제가 이제 기독교 신자니까 기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과를 위해서 하여튼 어쨌든 인연 맺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막 다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학생들이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스럽고 감사한 이야기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굉장히 사실 내가 28인가 전임이 됐거든요. 아주 젊었을 때. 그러니까 다 그때 내가 좀 저거 한 거는 다 내 맘 같은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막 반말짓거리 찍찍하면서 막 야 효리야 막 이러면서 이제 남학생들한테도 야 막 이러면서 너 아직도 그것도 몰라? 너 그럼 1학년 내려가야 돼. 막 그러니까 나는 너가 꼭 이걸 알아야 된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그걸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헤아리지 못한 거야. 그런 게 너무 정말 미안하고 학생들한테 지금도 사과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도 그게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말을 해야지 다른 애들 다 있는 앞에서 너 이것도 몰라? 너 1학년 내려가 있다. 이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정말 많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내 중심에서는 학생을 위해서 내가 싫은 얘기 막 그랬어도 학생을 위해서 한 것이지 걔네들이 미워서 한 거는 정말 아니었어. 그러나 그래도 미안해. 아직도 미안해. 아직도 이렇게 담아두신 거 보니까 진짜 미안해. 미안해. 지금도 미안해. 만나면 사과하고 싶어. 이 영상을 통해 그 친구들이 영상을 아마 볼 텐데. 뭐 한참 선배들인데 뭐 선배님들 보실 텐데. 내가 뭐 28, 29, 30, 30대에 너희들의 부모님이겠다. 저도 제가 막 인도과 입학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저는 그 대강당에서 교수님께서 시를 통해서 인도를 처음 소개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제 막 인도과에 갓 입학한 학생들에게 인도를 소개하는 교수님만의 방식이 있으신지. 근데 저는 여지껏 그 학생들하고 대하면서 뭐가 지금 내가 어려웠던 거 그리고 항상 내가 체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학생들한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항상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시 전공이거든요. 근데 사실 시를 별로 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다면 그때 했던 것처럼 시를 통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시에는 굉장히 함축적이고 예술적인 것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때처럼 대추하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를 통해서 할 것 같고 학생들한테 원하는 거는 조금 제가 그러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으로 인도는 정말 다양하고 정말 할 거 많은 나라니까 넓게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인도를 공부하면 좋겠다. 네, 사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편견의 스위치를 끄자거든요. 일본인들이 인도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대부분 편견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인도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카스트 제도나 여성 아니면 치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미디어에서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소비하면서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미디어에서는 인도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것에 극단적인 것을 보여주니까 할 수 없죠. 뭐 클릭수 올리려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편견은 인도에 대한 편견 뭐 좀 사실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아까 얘기한 처럼 극단적으로 가서 그렇지 그게 뭐 그렇지 않은 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학생이 됐을 때 그때 제가 인도과 간다니까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말렸고 그때만은 인도는 정말 가난하고 소가 숭배되고 덥고 막 아주 그냥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이제 저거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IT가 발전했고, 그러면서 지금은 그래도 훨씬 더 그런 게 그 인도에 대한 편견이 훨씬 더 뭐랄까 좀 더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고 그래요. 카스트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카스트 제도가 인도 사회를 발전하는데 아주 커다란 저해 요소라고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죠.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다 이제 양면성, 뭐 다면성을 가지고 있죠. 양면성도 아니고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인도가 카스트가 사실은 긍정적인 역할도 했거든요. 인도를 하나로 묶는 역할도 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면 인도의 카스트가 그렇게 고정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단적으로 카스트를 상향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뭐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위카스트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그대로 생활을 해나가고 그러면 그 사람 위카스트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인도에 이제 카스트라 그러면은 되게 뭐 4개 정도 생각하지만 사실 인도에 그 서브카스트가 수많이 있거든요. 그런 수많은 그 서브카스트들이 지역마다 지위가 달라요. 어떤 지역에서는 막 브라만 높은 계층을 해주고 어떤 지역에 수드라로 해주고 그러니까 그걸 아주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무엇이든지 어떤 면이든지 뭐 사물이든 사람이든 사회든 나라든 어떤 상황이든지 다면성을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양면성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한 면을 들춰내 가지고 그 면만에 강조하는 거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태도인데 그게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그게 지금 아주 그냥 뭐 만연돼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확고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인도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해 모든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어떻게 한 번에 깨트리는 작업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시작할 때 편견의 스위치를 꺼준다 그랬는데 편견의 스위치는 제가 끌 수 없고 우리 모두 다 자꾸 끄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조금씩 인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것이 좀 편견이 없어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솔직히 편견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퇴임하시기 이전에 학교 생활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순간은 아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있죠. 뭐냐면요. 그 원래 동양어대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시아 언어 문화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학장할 때, 동양어대 학장할 때 선생님들하고 우리 동양어대 선생님들하고 정말 회의를 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름을 합의하에 동양어대학이라는 건 너무나 일본어도 빠지고 중국어도 빠진 상황에서 학생들이 동양어 하면은 다 중국 생각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부 같이 합의하에 양보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름을 아시아 언어 문화대학으로 바꿨던 것이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게끔 해주셨던 선생님 또 도와줬던 뭐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또 여러분들 또 열심히 기도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이름이 바뀌어졌던 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잘했죠? 네. 외대에 맞는 맞아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언어는 문화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작년에 이제 명예로운 퇴임을 맞이하시고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가 교수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사실 저희는 몰랐던 이야기, 퇴임식 이제 이후의 이야기와 퇴임을 맞이하시기까지의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퇴임식은 이제 제가 학과에다 얘기한 건 우리 잔치하자. 그래서 우리 정말 잔치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네, 잔치하자. 근데 사실은 울컥하는 것도 없을 수 없죠. 학과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빚을 졌다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모든 제가 이제 38년을 인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같이 지내면서 섭섭한 거 그런 거 왜 없었겠어요. 그게 막 너무 정성껏 퇴임식을 해줬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한 가지 이제 잔치를 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좀 섭섭한 것보다 좀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도 학생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제가 이제 손이라는 시, 이렇게 손을 잡아준다는 그런 우리 선생님, 인도의 우리 선생님의 시를 가지고 제가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퇴임식을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그런 잘못했던 것, 특히 학생들한테 그랬던 것들이 정말 그 자리를 빌려서 제가 이제 사과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잔치 분위기로 가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잘 되지 못한 게 조금 이제 아쉬움으로 남았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또 많이 얘기한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하는 얘기를.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네. 그리고 뭐 퇴임 이후는 뭐 여행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잘 지냈어요, 한마디로. 네. 저도 이제 교수님을 가끔 퇴임 이후에 캠퍼스에서 뵈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미소, 온화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잘 지내시고 계시는구나 하고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 제가 저거 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교수 이꼴 학자야. 그래가지고 교수 그만두면 학자도 그만두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저는 그거를 깨트리고 싶어요. 사실은. 계속 연구를 그렇죠. 계속 저걸 하고 싶고, 그러면서 요새 이제 코로나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고, 제가 이제 연구실에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서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이제 남아있는 나에게 정체성은 두 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이제 제가 기독교 신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고, 하나는 내가 인도 학자라는 거였어요. 인도 공부하는 학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부분은 이제 코로나 시대라 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좋은 시간을, 혼자만의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이제 큰 소리로 막 학자 해야 돼 막 이랬던 것들은 아직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또 다른 도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 이것도 도전이야 하면서 좀 마음을 굳게 먹고, 그리고 또 학자로서의 남은 삶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면은 응원 안 한 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저희 인터뷰는 여기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영광스럽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들 하세요. 글쎄, 제게 인도는 평생을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할 운명적인 연인과 같은 존재입니다.